날이 이렇게 추울 땐 좀 시린 저기에서 여기 위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로 싹둑 머리를 잘라내버리는 전통이 있으신 수도회가 있었어요. 예, 아시지 성프란시스코 성인의 후예들이죠. 여기 오신 작은 형제의 어떤 이런 수도회가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예. 하여간 옛날에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 그 그림 성화들을 보면 위에가 이렇게 없으세요. 근데 성인께서 뭐 영화나 여러 프로그램들 이렇게 뭐 책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수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제가 성인과 연관된 일화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수도회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소위 말하면 교회 대중 신자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뭐 이랬었는데 기존의 기성세대라고 불리거나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여러 뿌리를 내렸었던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좋게 말해서 독특하고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프란시스코 성인이었었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자 그런 과정 속에서 수도회를 허가해달라고 하는 청원서가 교황청에 들어오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교황님이 그 당시에 교황님께서 그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그 청원서를 빨리 처리를 안 해주고 한쪽으로 밀어놨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엄청나게 끔찍한 꿈을 꾸셨답니다. 그때는 라테란 대성전이 있었는데 그 로마 교황청에 지금 성 베드로 바오로 대성전 말고 라테란 대성전을 교황청에서 쓰고 있던 시절에 그 라테란 대성전이 활활 불에 타는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끔찍한 내가 미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불타 무너질 것 같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데 그 불타는 그런 성전이 세상이었다고 그래요. 세상을 비유삼은 그 성전이 불타 없어져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게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군가가 쓰러지고 있는 그 성전을 교회를 등으로 지탱하고 있더래요. 봤더니 프란시스코 성인이었다고 그럽니다. 깜짝 놀라가 일어나가지고 교황님께서 회개하시고요. 그 수도회를 허가를 해주셨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다닐 때마다 그런 느낌들을 참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나약함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외쳐대는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지 아닌 거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 확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요, 놀랍게도 내가 이러한 상황, 특히나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 왔다는 것은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가 있는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은, 그 시간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현장을 찾고 함께 연대하며 기도하고 힘을 붙들어주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은 그곳에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 인류가 선하게 이루어낸 수많은 역사들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하는 인권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의 핍박을 당하고 왜 쓸데없이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오히려 지탄을 이웃들로부터 많은 활동가들이 받아왔었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의 권익, 심지어는 그 투표권, 참정권, 그리고 노예제도의 개선 문제들, 기타 여러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었는데, 누군가 문제성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하고 그 외침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왔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현재의 그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살다가 온 경기도의 문제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도에 지금 이제 500kW짜리, 500kV의 초고압 송전솔로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하고 하남시에서 아주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kV의 송전선이 밀양에서부터 교훈 때문에 전자파의 위험을 없앤다고 직류 방식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직류 방식으로 왔다가 다시 교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변전소가 필요하고요. 그 변전소가 전자파 때문에 뚜껑을 덮은 실내 변전소가 이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에서 그것을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남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려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수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재생에너지로 만든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나 혹은 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전기를 생산해내면 어느 송전선인가 어느 전봇대인가를 다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량이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송전선과 연결하는 그 순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그 송전선을 통해서는 못 보낸다는 이런 소리예요. 이 소리는 뭐냐면 기후위기 시대 때 삼척은 아까 수사님들은 보셨을 거고 우리도 여러 번 와서 봐서 알고 있는데 저 삼표시멘트 공장 있었던 그 옆에 그 산 중턱에 그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 분진이나 여러 유해 물질들이 이 삼척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 삼척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데, 그래서 저는 자주 이곳에 와서 했던 소리가 삼척의 미래는 당진의 현재 모습일 거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에 가면 특히나 당진은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공기질이 나쁜 데가 당진입니다. 당진 화력발전소에 가면 그렇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 기압이 떨어지고 이러면은요, 대낮에도 앞이 안 보여요.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도 그렇게 될 확률이 좀 있죠. 조금 더 발전소 방식이 개선돼서 유해물질이 덜 나올지는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삼척 시민들만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옮겨가기 위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의 앞길을 막는다는 거죠. 삼척 화력발전소는 며칠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악한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발전소가 삼척 화력발전소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동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공동의 집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인류가 치러야 될 대가가 또 얼마나 커다랄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삼척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가 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그동안 들어갔던 돈, 그리고 하는 소리가 있죠. 삼척 화력발전소를 지을 때는 처음에는 짓기 시작할 때는 그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지고 정부와 한전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경기도로 돌리지 않으면 그러면 용인의 반도체 단지를 가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들 하는 소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무슨 이유가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란 것이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죠. 석탄화력발전소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적당하게 갖다 놓을 만한 공간에 꼭 이곳에 필요해서 삼척에 만든 것이 아니라 삼척이라는 곳이 제일 약한 골이어서 쉽게 삼척에다 지은 것이고, 일단 짓고 놓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전기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한다고 예측은 되어지지만 실제로 지금 당장은 보낼 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뒤늦게 용인 반도체 단지에다가 전기를 보내야 되니 꼭 송전선을 통해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고요. 또 송전선 경과지라고 불리는 지나가는 그 통로를 봐도 이전에는 가평을 통해서 가는 곳, 용인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어졌다가 이제는 가평까지 올라가 다시 내려와서 남양주 하남 거쳐가지고 서울로 다시 들어가는, 그리고 용인 쪽으로 빼는 이런 구조로 선을 확정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수지 이런 곳들, 그리고 강남을 거쳐가면 땅값 비싼 곳에 송전선이 지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펴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싼 시골 마을 사람들은 희생을 강요받아도 된다고 하는, 감수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마치 정의인 것이냐 그렇게 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와 이와 관련된 송전탄 문제가 갖고 있는 모습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그동안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나의 삶부터 바꾸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밖에 지금 현재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교회가 너무나 부유해져서 하느님이 아닌 물질을 숭상해서 타락해가던 그 시절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온전히 내어놓고 물질이 아니라 하느님만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선택할 때에만 비로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그런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봐야 된다 하고, 좀 빨리 가는 것보단 더디 가더라도, 혹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세상을 위해서 외쳐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하느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 오다가 삼척을 구하기 전에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서 미사하고 삼척 분들하고 같이 한번 지내다 와라, 그러면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혹은 놀라운 어떤 사명감을 가져서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바꾸라고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기어코 우리는 세상을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정말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정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한몫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청하면서 미사를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